안녕하세요. 미소한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의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던 한 할머니가 우연히 시작한 경로식당 봉사활동. 처음엔 그저 심심해서 외로워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 밥을 퍼드린다는 게 어색하고 미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 할머니는 경로식당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무엇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 할머니의 인생을 이토록 극적으로 바꿔놓았을까요? 노년에 찾은 진정한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할머니예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3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은 선택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69이었고 막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당연했죠. 퇴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 둘은 각자 가정이 있어서 바빴어요. 손주들도 가끔씩만 와서 인사하고 가고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못 봤던 드라마도 실컷 보고 친구들이랑 점심도 먹고 등산도 다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도 다들 각자 바빠서 매일 만날 수는 없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복지관 게시판을 봤어요.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마이너스 매주화 목 오전 10시 오후 2시.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자원봉사라.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그 공고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화요일이랑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면 부담스럽지도 않겠네. 다음날 용기를 내서 복지관에 전화했어요. 경로식당 자원봉사 아직 모집하나요?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전화 받은 직원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잘하세요. 내일 오전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복지관에 처음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죠. 경로식당은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담당 사회복지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점심 드시러 오시는 곳이에요. 한 끼에 2,000원만 받고 있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로 드시고요. 봉사자분들은 배식이랑 설거지, 청소를 도와주시면 돼요. 솔직히 처음엔 좀 망설여졌어요. 설거지라니. 집에서도 식기세척기 쓰는데. 하지만 이미 온 김에 한번 해보자 싶었죠. 첫날 봉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배식대 앞에 섰는데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8순, 9순은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들고 계셨어요. 내가 이분들한테 밥을 퍼드린다고?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순간 어색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이분들 앞에서 봉사를 한다고 나섰나 싶었죠. 그때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 고마워요. 젊은 분이 와주셔서. 젊은 분이라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 할머니는 아마 80 중반은 되어 보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맙다고 인사하시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날 점심시간 내내 어르신들께 밥을 퍼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2,000원짜리 밥을 먹으러 여기까지 오시는구나.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던 봉사자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셨죠?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면 정들어요. 그분은 저보다 1살 어린 68살이었는데 벌써 2년째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심심해서 왔는데 이제는 화요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여기 오면 사람도 만나고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렇게 시작한 경로식당 봉사가 어느새 3년째예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4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뜨거운 국 냄비 들기도 버겁고 설거지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기 일쑤였죠. 큰아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굳이 그런 힘든 일을 왜 해? 그냥 시간도 있고 해서 운동 삼아 하는 거야.
사실 아들한테 진짜 이유를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 외롭고 우울해서 시작했다는 걸 자식한테 어떻게 말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먼저 매주 오시는 어르신들 얼굴을 알아보게 됐죠. 어머, 김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고, 이모. 오늘 반찬이 뭐요? 이모. 저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여기서는 봉사자들을 다 이모라고 부르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박 할아버지라고 83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매번 제일 먼저 오셔서 제일 나중에 가셨죠. 하루는 박 할아버지가 식사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모 항상 고마워요. 이모가 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그냥 퍼드리기만 하는데. 그래도 이모는 항상 웃으면서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 그게 좋아.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혼자 아침 저녁을 드시고 점심 한 끼만 여기서 사람들과 드시는 거였어요. 제가 건네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분께는 하루의 위안이 되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봉사했어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도 드리고 안부도 여쭤보고. 최할머니 오늘 안색이 좋으시네요. 강 할아버지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작은 관심이었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봉사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각자 사연이 있었죠. 정 언니는 71살인데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셨어요. 매일 요양원에 가다가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봉사를 시작했대요. 여기 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서 위안이 돼요.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게 좋아요. 미선 씨는 65인데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외롭다가 봉사를 시작했대요. 여기가 제 가족이에요. 일주일에 2번이지만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다들 각자의 아픔과 외로움을 안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밝았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시길래 걱정이 되었죠. 혹시 박 할아버지 연락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회복지사님이 확인해 보시더니 박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못 움직이신다고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병원에 들렀어요. 과일을 조금 사들고요. 병실에 들어가니 박 할아버지가 혼자 누워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경로식당 이모. 박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이고, 이모가 여기까지 왔어? 나 때문에. 걱정되어서 왔죠. 밥은 제대로 드세요? 병원 밥이 영. 이모가 주던 밥이 그리워.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박 할아버지 병문안을 갔어요. 집에서 만든 반찬도 가져가고요. 다른 봉사자들도 돌아가면서 찾아뵀죠. 한 달 후 박 할아버지가 퇴원하셔서 다시 경로식당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만 우셨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줄 몰랐어.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 저한테도 큰 변화가 왔어요. 우울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은 특히 더요. 오늘은 누가 오실까? 김할머니 허리는 좀 나아지셨을까? 이 할아버지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실까?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할머니는 요즘 봉사활동해. 할머니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야. 와, 할머니 멋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천사예요. 막내 손녀의 그 말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2년차가 되면서 저는 경로식당의 터줏대감이 됐어요. 새로운 봉사자가 오면 제가 안내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게 됐죠. 처음엔 다 어색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금방 정들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들었던 그 말을 이제는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예산 부족으로 경로식당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구청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운영이 어렵다고요. 그럼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은 어떡해요? 사회복지사님도 한숨을 쉬셨어요. 저희도 걱정이에요. 대부분 이 한 끼에 의존하시는 분들인데 봉사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요. 후원금을 모아보는 건 어때요? 바자회를 열어볼까요? 우리가 직접 김치라도 담가서 팔아보자. 다들 적극적이었어요. 특히 정 언니가 아이디어를 냈죠. 우리가 다 은퇴한 선생님, 간호사, 회계사, 전문직 출신들이잖아요. 재능기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의 재능기부 교실.
저는 한글 교실을 열었고 정 언니는 건강 상담을, 미선 씨는 컴퓨터 교실을 열었어요. 수강료는 자유후원금으로 받았죠. 놀랍게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동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엄마들도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글쓰기 좀 봐주세요. 어머니,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하는 법 알려주세요. 3개월 만에 우리는 2천만 원을 모았어요. 경로식당을 1년은 더 운영할 수 있는 돈이었죠. 후원금 전달식 날 구청장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죠.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동받았습니다. 구청에서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경로식당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얼싸안고 울었어요. 60대, 70대 할머니들이 마치 소녀들처럼요. 박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모 덕분이야. 이모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 저도 여기 덕분에 살아요. 여기가 제 삶의 이유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역 신문에도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70대 봉사자들이 지킨 경로식당, 이런 제목으로요. 기사를 본 작은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기사 봤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네요. 자랑스러워요. 에이, 뭐가 대단해. 그냥 밥 퍼주는 일인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때 느꼈어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찾았다는 걸. 작년 겨울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더 이상 경로식당에 올 수 없게 되셨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뵈러 갔을 때 박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이모, 고마웠어. 이모 덕분에 행복했어. 말을 제대로 못하셔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일주일 후 박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조카 한 명만 와 있었죠. 우리 봉사자들이 모두 갔어요. 경로식당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고요. 작은 장례식장이 가득 찼죠. 조카분이 울면서 말했어요. 삼촌이 혼자 사셔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니까 경로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후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떠나가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까지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드리는 것뿐이었죠. 올해로 봉사 3년 차. 이제 저는 경로식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이모 없으면 우리 어떡해? 이모가 우리 대장이야.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웃음이 나요. 72살 할머니가 8순, 9순 어르신들께 이모 소리를 듣는다는 게 참 신기하죠. 얼마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최고 봉사자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했다고요? 아니, 저는 그냥 제가 더 받는 게 많은데 무슨 상이에요. 시상식 날 큰아들 가족과 작은아들 가족이 모두 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축하해요 하면서 꽃다발을 주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큰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아유, 무슨.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롤모델이 되다니. 요즘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경로식당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방문 봉사도 시작하려고요. 경로식당에도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정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힘든 일을 또 해? 언니,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해야죠.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사실 저도 알아요.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예전보다 힘도 떨어지고 4시간 서 있으면 다리도 붓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진짜 행복이 뭔지. 남편이 떠나고 은퇴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요. 하지만 경로식당에서 봉사하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가진 여유, 내가 배운 지혜. 이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지난주에 새로운 봉사자가 왔어요. 68살 할머니인데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여기 와서 봉사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해서요. 제가 3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꼭 안아드렸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다 가족이에요. 금방 즐거워지실 거예요. 첫날 봉사 끝나고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웃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전 제가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었으니까요.
어제는 손녀가 학교 숙제라면서 저를 인터뷰했어요. 할머니, 봉사활동하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글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어르신들께 밥을 드리잖아. 그런데 사실은 할머니가 더 많이 받아. 감사하다는 인사, 따뜻한 미소,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할머니를 살아있게 해줘. 손녀가 또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언제까지 봉사할 거예요? 할머니가 걸을 수 있는 날까지. 아니,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할 거야. 우와, 우리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내일도 화요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거예요. 경로식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겠죠. 이모 왔네. 오늘도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저는 대답할 거예요. 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이것이 제 노년의 일상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죠.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원봉사를.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시작하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69세에 시작한 봉사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찾았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인생을 이제야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숨 쉬는 한.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걸, 그리고 그 행복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왜냐고요? 내일은 목요일 경로식당 봉사하는 날이거든요.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시작한 자원봉사.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받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의 사연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은퇴 후 무료함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사연이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